안녕하세요. 덕구율입니다. 오늘은 상담 부분 기출풀이 한번 해볼게요. 항상 기출풀이를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하면서 외우는 시간을 함께 가지죠. 자, 2009년도 1번. 다음은 상담이론 창시자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 문장의 일부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역시 제가 지난번 성격 기출에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문제가 2013년까지 객관식 문제가 있죠. 오늘도 문제를 풀면서 이것까지 외워야 돼?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심각한 거는 제껴주셔도 됩니다. 왜냐? 이때는 오지선다였기 때문에 지금이랑 시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업을 하다가 오답인 부분을 읽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객관식 시험을 칠 거면 제가 오답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객관식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답을 찾는 방법은 영원히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객관식 시험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근데 오답을 읽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의 흔적이 남게 돼요. 그러면 작업 기억에 우리가 지금 작업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작업 기억에 오답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사실 2013년도까지 객관식은 우리가 출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썼구나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2014년도 이후에 평가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09년도 한번 볼게요. 역시 오답은 읽지 않을게요. 자,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므로 자신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재주입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교육학 부분이 있죠. 뭐예요? 뭔가 사상을 자기에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철학적인 사상을 머릿속에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항상 여기를 표현하면 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 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용을 머리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재주입하는데 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신에게 하는 말, 지속적으로 자신의 철학적 가정, 철학적 가정 나왔죠? 철학적 가정을 재평가해야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머리를 쓰는 것이 바로 인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지, 뭔가 인지와 관련된 사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또 다른 힌트가 나옵니다. 중략. 중략하고 뒤에 뭔가 문장을 단다는 건 이 뒷문장도 좀 봐주세요 라는 내용이겠죠. 개인이 해야 할 일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과제물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후 실행, doing이죠. 그렇죠? 과제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이행 여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인지행동주의자가 되겠고요. 인지행동주의가 되겠고요. 자, 인지, 커그니티브의 C죠. 행동, behavior의 B. 그래서 CB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CB, M도 생각이 나고요. 또 이 인지의 레이션, 그쵸? 레이셔널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영어를 번역을 하면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 판단을 이성적이란 단어를 어떤 학자가 어떤 단어로 바꿨죠? 네, 앨리스가 어떤 단어로 바꿨어요? 합리 정서 행동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CB 하면 아까 뭐가 생각난다고요? CB, M이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CBM 하면 또 학자가 누구예요? CBM 하면 바로 마이켄바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지행동 수정이 되겠고요. 또 이 사람들과 한통속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누구예요? 자, 인지가 나왔죠. 인지행동 치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는 100. 그래서 CBT. 그렇죠? 그래서 100이 인지행동주의자가 되겠고요. 인지행동 상담이죠. 그래서 100의 인지행동 상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물론 CT라고 하죠. 그렇죠? CT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지행동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앨리스 100, 마이켄바움. 이렇게 3명이 인지행동주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우리 이미 이론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답은 1번이죠. 생각을 바꾸면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변화가 온다. 그래서 여기를 바꾸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00만 한번 보면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죠. 자, 앨리스는 항상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색깔 다른 걸로 쓸게요. 비합리적 신념이 있죠.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든 부정적인 행동을 하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은 자, 이게 앨리스예요. 그래서 100이 또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뭘 하냐요? 자, 이제 100을 그릴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화산을 그립니다. 그렇죠?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화산에서 이제 마그마가 튀어나왔습니다. 용암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역기능적 마그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기는 역기능적 인지 도식이 되겠고요. 같은 말로 신념, 역기능적 신념. 그리고 또 이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는 같은 말로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앞에 역기능 붙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용암들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자동적 사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부적응적 행동이 되겠죠. 부적응적 행동. 그래서 앨리스가 비합리적 신념 단어 하나를 말할 때 100은 역기능적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에서 자동적 사고가 나와서 부적응적 행동이 나온다. 이게 같은 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켄바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 언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난 할 수 있어. 우리 보통 번지 점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는 뛸 수 있다. 난 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뛰죠. 그렇죠? 뭐예요? 뛰기 너무 힘든데.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 난 뛸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번지 점프 할 때 그런 얘기하고 뛰어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이 되겠고요. 인지행동주의 3명의 학자가 되겠고요. 또 100의 내용을 보시면은 초기 아동기 경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도식 제가 말하는 요게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초기 아동기 경험. 뭐 있겠어요? 어릴 때 제가 뭘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이 멍충아 하면서 야 이 멍충아 넌 멍충해서 이런 거 못한다고 하면 어릴 때 난 멍충하구나. 앞으로 나는 멍충해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게 초기 아동기 경험으로 생각이 되죠. 이제 이 머릿속에 기억의 흔적이 아주 문신처럼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독한 문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기능적 인지도식 신념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뒤부터 자동적 사고가 자꾸 자동적으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아동기 경험이 기본적인 신념
근데 기본적인 신념인데 역기능적이에요. 역기능적인 기본적인 신념을 만들게 하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면접을 갔을 때 그래 난 멍충이야 이러면서 면접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 사고가 활성화가 되면서 정서는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면접이 되면. 그다음 행동은 면접에서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은 막 너무 막 덜덜덜덜 면접 보는데 발을 따다다다 한다든지 막 눈동자를 너무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게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1번 넘어갈게요. 자, 2009년에 2번. 다음은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의 상담을 맡게 된 전문 상담 교사의 접근 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전문 상담 교사가 적용한 이론적 접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한번 해보려고 우리 책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다 꺼내왔습니다. 자, 네모칸을 보시면 불안은 성장을 향한 강한 동기적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불안이 뭐가 된다? 성장을 향한 강한 동기적 힘이 된다. 불안이 일단 동기적 힘이 됩니다. 뭘 위해? 성장을 위해. 한 문장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몇 개를 추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기 지난번에 성격 기출에서 뭐뭐 나왔죠? 데시아 라이언의 우리 그 자율적 동기가 나왔죠. 그렇죠? 내재적 동기라고도 하죠. 내재적 동기가 나왔고요. 또 동기가 뭐 있었어요? 우리 기능적 자율성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올포트죠. 그렇죠? 그다음 또 동기가 뭐가 있나요? 메슬로우의 성장하려는 동기가 있죠. 등등등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동기가 매우 많아요.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외의 동기들 한번 또 찾아볼게요. 동기라고 하면 사실 아들러도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러의 우월성 추구. 그게 동기가 뭐예요? 아들러가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쭉. 동기 1. 아들러가 말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뭔가 지적 추구, 내가 머리가 나빠라는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동기가 활발하게 나오나요? 그래, 내가 이 머리가 나쁜 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겠어 라는 열등감으로부터 내가 머리가 지적으로 떨어져 라는 열등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월 추구를 해요.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열등감 나쁜 거라고 생각하나요?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고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쟤 되게 열등감 있더라. 그 열등감은 우리가 쓰는 언어와 그러니까 심리학과 나온 전문 상담 교사 되려는 사람들 언어와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좀 다를 때가 있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쟤 되게 열등감 심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열등감 복합체 있죠? 자, 콤플렉스가 뜻이 뭐다? 복합체다. 이 단어 누가 만들었다? 사실 열등감 콤플렉스 잘 쓰고 있는데 콤플렉스란 말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이 콤플렉스란 단어는 누가 만들었다? 융이 만들었다. 이렇게 열등 콤플렉스를 융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콤플렉스란 단어는 융이 만들었습니다. 복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농담으로, 이건 농담이에요. 심리학적 용어 아닙니다. 되게 막 열등감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친구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착취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온갖 걸 다 하는 사람을 보면은 농담이에요. 이거는 절대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완전체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완전체가 뭐예요? 약간 복합체 같은 거죠. 덩어리. 그쵸? 뭔가 욕망의 덩어리처럼 덩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이런 컴플렉스를 뭐라고 했냐면 뭔가 안 좋은 기억으로 둘러싸인 것이 컴플렉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열등 컴플렉스, 온갖 가지 열등감, 막 뭐 외모 같은 열등감, 지적 열등감, 그 다음에 뭐 집안 열등감, 성격 열등감, 온갖 열등감이 다 섞인 것이 바로 열등 컴플렉스가 되겠죠. 하지만 열등감이라는 거는 엄청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고 아무도 없는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노력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는 거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우월축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바로 동기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지적으로 떨어지니까 지적 능력에서 모자라니까 뭔가 공부를 더 해보자라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우월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기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주파, 제, 동. 자, 주파, 제, 동 누구 거예요? 반두라 거예요. 반두라가 뭐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내 앞에 사람이 어떤 뭔가를 하더니 나랑 굉장히 비슷해. 나이대도 비슷하고 여성이 그쵸? 똑같은 그 공간에서 뭘 어떻게 했더니 앞에서 치킨 한 마리를 타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주의 있게 쳐다봅니다. 그 모델을. 아니 쟤 여기 나랑 같은 학교 다니고 그쵸? 학교에서 가끔씩 그 시험 기간에 뭘 주잖아요. 그쵸? 뭐 음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나랑 같은 과야. 그쵸? 나랑 같은 과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야. 그러면 나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타가 먹을 거를 시험 기간에 학생증을 보여주나 하면서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의 있게 모델을 관찰합니다. 그다음 파지 기억을 하죠. 제가 막 뭐 어떤 사람이 말하고 뭔가를 꺼내서 보여줘. 그쵸? 학생증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동기화가 돼야 된다. 동기화도 되고 동기도 되고 화는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 동기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동기로서의 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모델이 보상을 받으면 치킨을 한 마리 시험 기간에 타가면 나도 학생증 내고 치킨 타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라고 했을 때 또 반두라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기 1, 2 반두라. 자, 이제 또 동기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동기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로저스의 동기가 있죠. 로저스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의 동기는 뭐예요?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뭔가 성장하려는 동기. D 동기는 뭐예요? deficiency의 동기였어요. 그쵸? deficiency가 뭐예요? 뭔가 결핍. 그래서 D 동기는 안 좋은 거. D 동기는 안 좋은 건데 이 피라미드를 그리면 여기는 없으면 안 돼. 그리고 1번 칸을 채워야 2번으로 올라가고 2번을 채워야 3번으로 올라가고 3번을 채워야 4번으로 올라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D 동기가 되겠고요. B 동기는 요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 동기. 그래서 원래 B가 빙이죠. 그렇죠? 빙 동기.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동기가 B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동기, D 동기, B 동기가 있고요. 자, 이제 동기는 다 조졌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사람에 따라 불안을 숨기기 위해 물론 여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동기라고 함으로써 그냥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사람에 따라 불안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한다. 요건 답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좀 뒤로 따돌려 놓을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해답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해드리고요. 세 번째 문장. 불안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깨달을 때 생긴 현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책임.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면 또 이제 책임을 한번 조사벌이로 떠나볼게요.
책임. 책임이란 단어를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공부하는 방법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면 프로이트, 아들러면 아들러 이렇게 해서 쭉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부를 하다가 어떤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 봤을 때 책임하면 누구가 떠올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 책임. 누구 떠오르나요? 첫 번째 책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실존주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존주의자에서 프랭클이 말합니다. 자유, 책임 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프랭클이 말하기에는 인간은 자유, 책임, 그리고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누구라고요? 실존주의자가 말합니다. 자, 또 책임. 책임이란 단어 또 어디서 봤어요? 저는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습니다. 상담 기법 중에 책임을 알아차리기가 있습니다. 그쵸? 책임을 알아차리기 누굴까요? 책임 자각. 같은 말로 알아차리기가 되겠죠? 요런 아예 상담 기법이 대놓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페이지를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119페이지 책임 자각이 있습니다. 119페이지. 누구 거예요? 펄스의 게슈탈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게슈탈트. 누가 말했다? 뭐 학자는 안 외워도 돼요. 그쵸? 유명한 건이 아니라 게슈탈트는 펄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게슈탈트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펄스다. 근데 뭐 외우면 더 좋죠. 외우면 더 좋은데 주요 단어만 외우면 되죠. 그쵸? 그래서 게슈탈트의 책임자가이라는 기법이 119페이지에 대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책임. 또 누구 떠오르나요? 책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누구?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치료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 치료. 그래서 답이 아니라 답은 따로 있고, 자, 먼저 중요 단어를 쓰면 3R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3R이 뭐예요? right and wrong에 right이 R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 3R은 뭐가 있어요? 일단 답을 먼저 따돌려 놓고 아닌 거 먼저 3R 중에 두 개를 먼저 말할게요. right and wrong에 right이 R로 시작되죠. 영어 쓰기 귀찮아요. 그쵸? 자, right and wrong에 R이 들어가죠. right에 R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실 치료니까 reality에 R이 들어가죠. 그쵸? reality에 R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여기 답인 responsibility에 R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 그 다음에 reality, 현실. 그 다음 마지막 제 답인 responsibility,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임 다 했어요. 책임 다 했고요. 이제 답을 찾으러 가겠네요. 다시 앞 문장을 보면은 이제 책임 세 번째 문장까지 했죠. 자, 불안의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불안의 상담 과정은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방어를 떼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장을 외우라고 저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작업 기억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외워서 앞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한정되어서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무조건 지금 오지선다니까 나온 문장이고요. 우리는 답이 되는 문장들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 외우라는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필요 없는 말.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불안의 성장을 향한 강한 동기들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답을 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안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동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 부정, 긍정 쪽입니다. 왜냐? 어떻게 해요? 어떤 동기적 힘 어떤 거? 성장을 위한 동기적 힘.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문장이 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불안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죠. 그럼 일단 불안을 긍정적으로 본 학자를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선달 영원히 안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제껴나가는 스킬은 배울 필요 없지만 여기서 봤을 때 네, 맞아요. 개인 심리학, 요 불안이 아들러의 5월성 추구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문장이 안 되죠. 나머지 문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5월성 추구에 책임이란 단어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불안을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도 불안을 좋은 걸로 보지 않아요. 현실 상담에서는 불안이란 단어를 좋게 안 보죠. 그렇죠? 그리고 불안이란 단어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실존 상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존 상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내용을 보자면 실존주의에서는 불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누구만? 오로지 실존주의만. 실존주의만 불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신나나요? 옹쌤 이제 한 달 남았어. 신난다. 그런가요? 보통은 불안하죠. 어떡해. 한 달 남았는데 나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머릿속에 뒤죽박죽이라서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안 해온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전문상담교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안 먹고 안 살아도 되니까 월급 안 나와도 돼. 난 평생을 무료 봉사하겠어. 단지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되는 거야.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돈을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공부할 시간을 빼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야죠. 돈을 안 받는 봉사활동. 근데 뭐예요? 내가 직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안정적인 직업. 교사랑 공무원, 요즘에 경찰이 두려워서 약간 체포 안 하고 무서운 일을 피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정직이라서 준비를 했지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뛰어들려고 준비한 사람보다 이제 안정직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문상담 교사도 나 자체가 먹고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이 올라왔을 때 왜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불안하면 내가 공부를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평온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당장 내일 한 2달 뒤 시험 치고 2달 뒤에 살아날 수 없는 생활비가 없는 상태라면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로또를 5장 샀는데 5장이 다 맞았어. 그렇죠? 그래서 한 장당 18억씩 총 18 곱하기 5개 8, 5, 44가 되면 한 90억인가요? 그렇죠? 한 90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공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하겠죠. 세워라 내워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존주의에서는 이 불안이 있어야 뭐다? 실존.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는 동기. 성장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불안은 개인이 삶을 다루는 상황에 아주 적절한 좋은 거고요. 죽음, 책임감, 선택과 같은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2009년도에 5번. 요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학생에게 보인 전문상담 교사 반응의 일부입니다. 각 반응과 그 반응이 기초한 상담 이론이 지향하는 상담 목표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 답 하나 빼고는 다 맞는 거겠죠?
자,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제가 틀린 거 외우지 말고 맞는 걸로 한번 외워봅시다. 1. 공부에 집중하는데 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서 속상했어요. 그러면 촉진전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 실현하는데 맞겠죠? 상담 목표. 2번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 정도를 이 시간표에 체크해보고 뭔가 체크표에 해야 되는 리스트에 체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체크해보고 나에게 설명해주세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아까 인지행동 기억나시죠? 인지행동. 행동주의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누가 써요? 백이 체크리스트 쓰죠. 그래서 요거는 인지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요 부적응 행동 학습 부적응적 행동 속어 맞습니다. 3번 살아오면서 최초의 사건이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요? 무엇인가요? 했죠. 최초의 사건. 그래서 뭐예요? 생활 양식을 파악하고 창조적 자기 활성화. 아들러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 양식 파악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거라서 지금은 쓰지 않을게요. 뭐예요? 초기 아동기 탐색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양식 탐색 안에 들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제 틀린 답. 4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공부 이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마음도 있어요. 자, 두 마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볼까요? 자, 두 마음 사이 대화. 두 마음 사이 대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부분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 자기 부분과의 대화가 어떤 책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쓰여요? 상정과 하인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걸 읽어본 다음에 번역을 자기 부분과의 대화라고 번역을 한 학자가 있고요. 우리나라 교수가 되겠죠. 누군지는 저는 교수까지는 외우지 않을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상정과 하인이다 라고 기법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이렇게 번역이 다 다르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전 언제나 성격이 펄스가 말한, 그쵸? 펄스가 말한 게스탈트의 아예 원본 책, 제가 말하는 원본 책은 영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전 영어 책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쵸? 제 성격상 그 번역에서 틀린 게 궁금해. 도대체 이게 영어로 뭐였길래 얘가 어떤 교수가 자기 부분과의 대화를 어떤 사람은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상정과 하인으로 번역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 원서를 봤더니 영어 원서 이 두 마음 사이 대화 게스탈트의 기법 진짜 레알 이름은 놀라지 마세요. 개가 들어갑니다. 탑도그 앤 얘가 T를 대문자 썼으니까 얘도 대문자를 써줘야겠네요. 언더 도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원래 이름은 탑도그와 언더도그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어로 잘 번역하려면 상계하게, 그쵸? 상계하게, 위계하게, 그쵸? 위계하게, 상하, 위아래, 그렇게 얘기했죠, 그쵸? 상전에게 상계, 상전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 교수가 번안을 바꿔서 한 거예요. 상계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펄스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어. 내 마음속에 개가 두 마리 있는 거야. 그쵸?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이 개는 뭔가 위에 있는 개야. 그쵸? 괜찮은 개입니다. 밑에 개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위에 개와 밑에 개가 월월 멍멍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영어 이름은 탑도그 언더도그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이 개가 뭐야 해가지고 상정과 하인으로 바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이 내 마음속에 상위에 있는 개와 하위에 있는 개가 막 월월 멍멍하고 싸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끼리 싸우는 거다 해서 자기 부분과의 대화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마음 사이 대화는 게스탈트의 자기 부분과의 대화, 상정과 하인. 저는 상정과 하인을 더 추천합니다. 요거를 좀 더 요걸로 해석을 누가 번역을 했고요. 요거를 쓰는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같은 의미라서 어떤 답을 써도 맞긴 맞는데요. 저는 요거를 더 추천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맞긴 맞아요, 답을.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은 뭐예요? 자기 통찰 증진이 아니라 목표는 뭐예요? 게스탈트의 가장 큰 목표는 이놈의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놈의 두 개를 양극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 뭐였죠? 쟤 맨날 잘 나간 애들이랑 붙어 다녀. 뭐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잘 나간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 그쵸? 근데 쟤는 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쵸? 많아요. 또 뭐 있어요? 된장녀. 아니야. 나도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싶어. 없어서 못 들고 다니는 거야. 나도 된장녀 하고 싶어. 그쵸? 그 마음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양극을 통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지게 욕할 때 그 오지게 욕하는 그 특성이 내게 있는 거죠. 그쵸? 그것이 양극 통합. 그래서 탑도그와 언더도그가 월월 멍멍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핥아주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게스탈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 목표는 양극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찰 증진 아니에요. 자, 5번에는 그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해봐요. 라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자유연상이 되겠죠. 그쵸? 자유연상. 프로이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유연상을 말했고 여기 자아 기능 강화는 뭐예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중에 뭐가 커지자? 에고가 커지자. 그쵸? 이드가 커지면은 폭력이 난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커지면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도덕적이어가지고 세상 일이 안 돌아가요. 그쵸? 회사도 너무 양심적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원가 들어간 그 비용만큼만 돈을 받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윤을 몇 배로 더 붙여! 해가지고 또 떠오르는 다른 사람도 이윤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돈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에고가 커지도록 한다. 그래서 5번은 자유현상이 되겠고 에고가 커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2009번의 6번 2009년도 6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가 중학교 2학년 철수를 첫회 상담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상담자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한 평가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거예요. 철수가 주 2, 3회 정도 지각합니다. 그리고 월 3에서 5회 정도 무단 결석을 해요. 담임교사가 상담을 의뢰했지만 상담을 계속 받을지의 여부는 철수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철수에게 설명하고 자, 철수가 상담 받을지 아닐지는 네가 결정해. 전적으로 네 결정이야 해서 먼저 답을 한번 찾으러 가면 보기에 보시면 리을에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담 진행했습니다. 리을에 맞다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철수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철수는 지금처럼 지각과 결석을 계속하면 징계받을 위험이 있어 지각과 결석을 줄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철수가 한 말은 모두 비밀 유지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 모두 비밀 유지가 된다. 진짜 모두 되나요? 모두 비밀 유지가 된다. 가능? 안 가능. 그쵸? 가능하지 않아요. 자, 모두가 안 돼요. 모두가 안 됩니다. 비밀 뭐 한대요? 첫 번째, 내담자가 학대받을 때에는 비밀 유지 안 돼요.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쵸? 신고를 해야 누가 살아요? 상담교사인 우리가 살아요. 언제나 말했지만 나를 죽이고서 나를 희생하고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교사 오래 있으려면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학대라는 것이 의심이 되면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라는 것이 이제 원래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점, 모두는 안 된다. 두 번째, 선생님 비밀로 꼭 해주세요. 비밀로 꼭 해주세요. 제가 내일 자살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옆에 학교 철수 내일 죽일 거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자해
타인을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비밀 유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법원에서 상담 내용을 달래. 그러면 상담 내용 법원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법원을 이길 수 있나요? 이거는 뭔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요구할 시에는 비밀 유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전염성이 있는 질병. 전염성이 있는 질병 이런 거 등등이 비밀을 절대 해줄 수 없겠죠. 그렇게 돼서 모두 비밀 유지가 된다는 건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뭐예요? 비밀 유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이 한계는 어떻게 한계가 있다? 얘네들이 걸리면 비밀 유지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맞는 점이 되겠죠. 디귿 동그라미 해주고요. 철수에게 언제부터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철수는 4학년 9월부터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했고요. 철수에게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는데 그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이혼을 하시겠다고 해서 많이 불안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밤새워 싸우고 아침밥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밥 안 줘요. 밥 안 줍니다. 밥 안 줘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학교에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든지 마는지. 이거 뭐에 해당돼요? 방임에 해당됩니다. 그쵸? 방임도 학대예요. 방임에 해당되고 방임도 학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요. 학대하게 되면 기관에 신고해야 되죠. 방임이 학대입니다. 그래서 미음의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법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방임이 학대의 종류니까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역, 니은의 원칙들이 나오죠? 그래서 원칙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는 원칙, 키치너의 원칙을 저는 자공비 선충, 공자 선비충이라고 외웁니다. 공자 선비충.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자면 여기가 충실성, 여기가 비유해성. 비유해성 같은 말, 비유해성 똑같은 말이 무해성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가 선의, 그다음 여기가 자율성, 내담자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기에는 무해함의 원칙 돼 있죠. 무해함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원칙, 정의와 공정이 바로 이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은 말이 정의와 공정. 그 다음에 아까 리을의 자율, 존중, 자율 존중이 바로 자율성이 되겠고요. 선의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내담자의 복지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심리학과생은 어디를 가입하냐면 한국 심리학회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심리학회 회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과를 가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담을 다 배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있는 학교에 제가 이제 교육학과를 대학교로 4년제 대학교를 교육학과를 안 가봐서 저는 4년제를 심리학과를 나왔죠. 대학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교육학과 내에 교육상담이 아니라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4년제 대학에서도 상담학과라는 이름이 있죠. 상담학과 사람들은, 자, 심리학과는 한국심리학회를 들어가고요. 심리학과 사람들은 한국심리학회를 들어가고, 왜냐?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 가르친 교수님들이 여기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학과를 간 친구들은 한국 상담심리학회를 갑니다. 상담심리학회에 가입을 합니다. 엄연히 다른 학회고요. 서로 잘 몰라요. 여기는 심리학과 교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교육학과 교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과나 교육학과를 가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고요. 심리학과를 가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름이 좀 다른 게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괄호에 있는 부분들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쓰는 단어고요. 제가 쓰는 단어들이 한국심리학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아무렇게나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돼요. 왜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출제자가 교육학과 교수가 잡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심리학과 교수가 잡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제자로. 그러면 내가 시험을 치고 나올 때까지는 심리학과 교수가 들어갔는지 교육학과 교수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학과 교수가 들어가서 문제를 냈어. 그러면 앞에 심리학회에 있는 단어 썼어. 넌 다 틀렸어. 그렇게 되면 이 전문상담교사 시험은 교육학과와 상담학과 나온 사람만 다 맞게 해주고 심리학과 나온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또 심리학과 교수가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앞에 심리학과 학회에서 쓰는 단어를 썼어. 만약에 그것만 맞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난 심리학과 나온 애들만 다 맞다고 해주고 교육학과랑 상담학과 나온 사람들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그런 걸로 틀렸다 말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해 드렸고, 자, 2009년도에 7번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의 초기 상담 추가록의 일부입니다.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상담의 초기 단계 과제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기윽, 매우 긴장되어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기윽, 많이 힘들었겠구나. 했죠? 그게 뭐예요? 굳이 이거를 지금 오지선다니까 오답을 지어볼게요. 목표 설정 이런 건 아니겠죠. 내담자 교육도 아닙니다. 내담자 교육. 일단 내담자를 진짜 레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는 건 뭐예요? 교류 분석 때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나와서 일단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에요. 이제 뭐예요? 공감과 경청과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친구들이 널 왜 은근히 따돌리는지를 알아서 네가 다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널 정확하게 이해했니? 너가 이거 목표로 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니은 그렇구나. 친구들이 널 따돌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유를 알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면 너와 나와의 상담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 라고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나한테서 얻어가고 싶은 게 뭐야? 왜 따돌려졌는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알면 되겠니? 이게 우리 상담 목표로 잡을까?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되겠고요. 디귿에 그렇구나. 학교에서는 한 학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3회 정도 상담을 해주길 바라는구나. 그러면 하지만 1차 3회 정도 상담을 한 후에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3회씩 2차례에 걸쳐서 6회 연장할 수 있단다. 뭐예요? 뭔가 이 상담에 대한 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리을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따돌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구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처음엔 관계형성, 두 번째는 이유를 알고 싶고 대안을 알면 되겠니? 이게 우리 목표로 잡을까? 목표 설정이 되겠고 디귿 리을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가 해야 될 행동은 이렇고 내가 될 행동은 이렇고 우리 회기는 총 9회기야 6회기야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초기 단계 과제를 보시면 구조화에 상담에 대한 안내 목표의 확인, 요게 바로 구조화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을이 목표의 확인에 대해 해당되는 구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오지선다 때만 약간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지선다 때에는 아닌 답을 추려나가야 되니까 일단 3, 4, 5가 한 번에 날아가죠. 그 다음에 1, 2번 중에 고르는 건데 니은에서 어떤 이유를 따돌려진 이유를 알고 싶니? 너랑 나랑 그럼 대안을 알아보면 되겠어?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고 2번이 탈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지선다에 약간 적합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009년도에 1번 이제 우리가 논술식으로 답을 쓰는 거죠. 요거는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끊었다가 갈게요. 좀 이따가 봐요.